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인제에 있는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정범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은 2009년도에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분단의 현장에서 생명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제목은 왜 지금 인제서화 DMZ 평화생명특구인가입니다. 저희가 인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특구 사업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특구 사업이 갖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이 아시아 평화대안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021년 7월, 그러니까 오늘 현 시기에 우리의 삶을 가장 결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요소는 역시 코로나19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의 좀 무리한 활동으로 서식지가 파괴된 어떤 동물들과의 접촉면이 늘어나면서 이런 감염병이 창궐되고 있다는 진단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 이제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더 강력한 변이가 나타나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안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상당히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다중의 위기라고 봅니다. 지구 공동체 차원에서 보자면 그 기후 위기로 대변되는 생명의 위기가 있는 것이고, 인류 공동체 측면에서 보자면 계속 부자는 부자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는 양극화, 그러니까 그 불평등이 심화되는 게 또 하나의 위기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두 가지 위기에 더해서 우리 이제 한반도에 있는 구성원들한테는 70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그 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그 삼중고의 위기가 우리의 삶을 지금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3.1운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가 벌써 100년하고도 이제 2년이 더 지났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의 선배님들이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창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런 목표를 이루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주 독립국가의 꿈은 허리가 잘리면서 이미 훼손되었고, 남과북은 여전히 적대와 대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성취의 이면에 공동체는 분열되어 있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생태계는 파괴되었습니다. 조선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의 깃발을 의연히 휘날리고 있지만 인권과 민주주의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흡하고, 유례가 없는 가혹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로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누리 교수라는 중앙대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 교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진단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약탈적 자본주의의 인간화가 필요하고, 조선에서는 봉건적 사회주의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탈적 자본주의의 인간화, 그리고 봉건적 사회주의의 민주화에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저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가장 우선시되는 경제 시스템과 공동체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시장이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기술이 생명의 위기나 기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을 배제한 탈자본, 탈시장, 탈성장만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탈성장은 역성장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성찰과 더불어서 사회적 실천이 필요하고, 이런 구조적 실천을 통해서 경쟁과 출세가 아니라 우애와 협동의, 그리고 호혜의 경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생명평화 경제인데요. 이 생명평화 경제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의 경제란
돈이 우선시되는 경제가 아니라 삶이 우선시되는 경제입니다. 이윤이 우선시되는 경제가 아니라 필요가 우선시됩니다. 독점의 경제가 아니라 나눔의 경제, 분열이 아닌 협동의 경제, 파괴가 아닌 생명의 경제, 죽임이 아닌 살림의 경제를 말합니다. 단절이 아닌 순환의 경제이고 시장과 계획 그리고 협의가 공존하는 협의의 경제를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생명을 살상하는 어떤 것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전쟁 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해서도 안 되고 군사비를 감축하고 군수산업을 민수산업으로 전환하고 나아가서 모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평화의 경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해왔던 모든 사고방식, 특히 자본주의적 그리고 성장지상주의적 사고를 모두 바꿔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평화경제로의 전환에서 두 축이 되는 핵심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마을 단위에서 우리의 결국 산업은 마을에서 영위가 되는 건데요. 마을 단위 산업을 특히 농업의 경우는 전면적으로 유기농업으로 전환을 하고 에너지는 자립하고 자급하되 탄소를 제로화하는 모든 에너지원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취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인제군 서하면 서화리는 민통선 아래에 있는 최북단 마을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DMZ와 접경 지역의 평화적 활용에 대해서 여러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좀 멀리는 1971년도에 유엔군의 소장이었던 로저스 소장이 DMZ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접경 지역에 평화시를 조성하거나 경제 특구를 만들거나 평화 생태공원을 조성하자는 여러 제안들이 있었지만 이런 제안들은 제안과 동시에 유작이 되는 비극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왜 이런 제안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기존의 제안들은 다른 부처들이 서로 이렇게 만들어내긴 했지만 실제로 내용들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발과 보전의 개념이 충돌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DMZ에 대한 관할권이 없어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데 DMZ에 대한 평화적 활용 계획으로 발표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이북이라는 당사자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조선과의 협의나 논의의 진행은 없이 한국 사회가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진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철저하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배제되어 있었고 민주적 원칙도 관철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회성 제한에 그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중복하거나 결정적인 것은 정치 군사적 상황에서 남북의 관계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기가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고도 바꿔야 되고 다른 방식이 고안돼야 됩니다. 우선 제안이 지속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민의 삶과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주민의 삶을 바꾸는 문제와 연관을 갖지 않으면 이건 오래 가기 어려운 거죠. 근데 대부분의 제안들은 주민의 삶과는 무관한 그런 제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의 내용에는 당연히 우리의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빈곤화의 문제라든지 고령화의 문제에 대한 처방들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현식이 우리 지구 공동체가 안고 있는 기후위기라든지 불평등의 심화 문제도 동시적으로 처방이 있어야 되겠죠. 결국은 접경지역 주민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그 삶에 바뀌는 종착지는 산업구조의 전환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주민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과도 나올 수가 없고요. 민과 관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접경지역의 3주체, 민과 관, 그리고 군이 함께하는 그런 협동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검증된 전형과 사례를 이북에 공유하는 겁니다. 남쪽에서 이렇게 바꿔보니까 괜찮더라. 우리 함께 바꿔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 출발점에 저희는 이 인제 서화 DMZ 평화생명 특구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인제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제군은 인구는 한 3만 2천 명 정도 되는데요. 군인 가족을 제외하면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군인이 한 2만 명 이상 있고, 그래서 한 4, 5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공간이고요.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홍천 다음으로 넓은 군인데요. 한 1,600평방이 넘는데, 서울시 면적의 한 2.7배, 그리고 평양이나 제주도와 비슷합니다. 행정구역은 읍이 하나 있고 5개 면, 그리고 이제 84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2016년 기준으로 지역 내 총 생산은 한 1조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좀 늘어났겠죠, 지금은. 그리고 우리 특구 사업의 대상지 이제 서하면 서아리를 좀 살펴보면요. 서아리는 인제군의 최북단에 위치한 그 DMZ와 적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 자체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화 1, 2, 1위의 인구는 한 160가구에 한 400명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군인 가족도 일부 있는데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합니다. 주민의 30% 이상이 연간 농업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 경제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훨씬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농산어촌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인 고령화, 빈곤화에 봉착해 있고, 실제로 마을이 재생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인제 서아리를 그 평화생명 특구의 사업지로 정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서아리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한반도에 3대 생태축이 있습니다.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인데요. 이 중에서 2개의 생태축, 그러니까 백두대간과 DMZ가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입니다. 저희는 이걸 생명의 관점에서 주목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서아리의 북쪽의 일부가 DMZ와 이웃한 조선 금강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화의 관점에서 주목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2009년에 설립된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의 이제 활동입니다. 저희가 2020년 정도까지 약 6만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평화생명 교육운동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로는 지방정부든 주민이든 간에 인제군을 생명과 평화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주체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화가 가장 절실한 지역에서 민, 관, 군이 3자가 협력해서 새로운 대안사회상을 만들어 보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웃한 금강군과 공유하고자 하는 미래적 관점입니다. 이런 5가지의 측면에서 서아리를 저희가 주목했습니다. 특구 사업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접경 지역과 DMZ에 대한 어떤 그 평화적 활용에 대한 몇 가지 사회적 원칙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는 절대 보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그러니까 민통선 이북지역은 훼손지의 복원 그리고 영구적 목적 외에는 철저히 보존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인데요. 마을의 접경지의 경우에는 생명에 이롭고 평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만 활용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활용하는 그런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DMZ와 접경지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결국 인간의 이제 발길이 차단돼서 생명의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주고 종 다양성들을 이렇게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만약에 이것들이 무너지고 돈을 앞세운 개발 논리가 작동한다면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 DMZ와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절대 보전, 철저 보전, 그리고 생명에 이롭고 평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의 약속을 사회적으로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인제서와 DMZ 평화생명 특구 사업의 개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의 대상지는 면적은 한 3만 8천 헥타 정도 됩니다. 핵심 지역, 배후 지역, 미래 지역으로 구분하고 핵심 지역과 배후 지역은 지금부터, 그리고 미래 지역은 남북 관계가 호전될 때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핵심 지역은 서화면의 가전리, 심정리, 대곡리 등 그 민통선 이북 지역인데요. 약 13,000헥타에 해당합니다. 핵심 지역 전체를 우리의 전통인 음양사상 오행 수목원의 관점에서 조성을 합니다. 보전과 복원이 중심이고 남북의 동식물 포전, 그리고 지뢰생태공원이나 그리고 군부대 이전지를 활용해서 평화교육기관, 예를 들면 아시아평화대학이나 지뢰평화박물관 등을 조성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섭생과 노동, 휴양과 치유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활인촌, 그리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국적과 종교, 인종을 초월하여 생명을 키우고 평화를 논하는 평화촌을 건설합니다. 배후 지역은 서화 112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요. 약 한 6,000헥타르 정도 됩니다. 마을의 모든 산업을 생명산업, 평화산업으로 바꿔냅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을 유기순환농업으로 전체적으로 전환하고 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합니다. 그리고 100% 작업합니다. 그리고 핵심 지역 사업하고 연계해서 평화, 생명, 그리고 교육, 문화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위치 지읍니다. 온 마을의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에는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 이야기가 상당히 큰 마중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지역은 서일이, 이포리, 장성리 등 DMZ 및 조선의 금강군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과거 서하면 소속 지역이기도 합니다. 약 18,000헥타르에 해당합니다.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호전되면 핵심 지역과 배후 지역에서 진행했던 사업의 성과물들을 이북의 금강군과 공유하고 교육 및 조사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협력합니다. 유기농으로 전환이나 에너지의 자급, 그리고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 산림협력, 임농복합경영이나 생태마을, 퍼머컬처, 그리고 금강설악의 자유로운 생태관광 등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생명특구의 조성에는 저희들은 대략적으로 순탄하게 흘러간다면 약 1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좀 진행된 일정들을 살펴보면요, 2018년도 말에 이런 특구 구상을 담은 보고서가 이렇게 출간이 됐고요. 작년 6월에 인제군과 민간이 공동으로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각계 전문가들 한 60여 분을 모셔서 기획단의 기획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분들이 각 분과별 활동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아시아평화대학이나 지뢰평화박물관이나 지뢰생태공원, 그리고 이제 활인촌 조성, 그리고 이제 씨앗박물관 같은 이런 분과별 사업에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계시고 성과물들이 아마 9월이나 10월쯤에는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성과물이 나오면 정부에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여야의 대선 후보 진영에 제안을 해서 대선 공약을 만들 것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크게 보면은 지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계획 수립 및 준비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23년까지는 이제 토대 형성기, 그리고 24년은 약간의 조정을 하는 조정기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28년까지는 성장기, 그리고 이제 그 이후는 이제 발전기로 위치 지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기존의 경제특구, 남북 간에 있었던 경제특구하고 저희 평화생명특구와의 어떤 차별점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경제특구는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된 모델입니다. 사업장이 이제 이북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에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동도 자유롭지가 않고 통제도 심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남쪽에서 이북의 노동력을 들여와서 해보자는 그런 구상들이 이제 제안되고 있는데, 이북 쪽에서 원천적으로 이렇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앞으로도 전무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현 시기 우리 사회가 처한 이 삼중고의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의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성장지상주의적 관점에 철저히 입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지역은 기존에 이제 개성이나 금강산,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고양이나 파주, 김포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평화생명특구는 북이나 남으로의 대규모의 자본 투자나 노동력의 이동은 없습니다. 특구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보장, 그리고 특구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고 운영도 자율성을 보장받도록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산업과 문화를 평화와 생명산업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코빌리지나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것이죠. 적경지역의 주력산업인 농업을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고 에너지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구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제 이 평화생명특구가 중심이 돼서 적경지역 전체로 이런 특구의 사업들이 이렇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의 농가가 약 18만 9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이들이 전체적으로 유기농으로 전환한다고 생각을 하고 유기농으로 전환 시 입게 되는 매출 손실이라든지 기회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요즘 이야기되는 농민 기본소득을 월 50만 원, 연 600만 원 정도 지급을 한다면 1조 한 1,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나라 농업 예산이 올해 약 16조 원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에 비춰보면은 그렇게 큰 부담도 아니고 생태적 가치나 식량 주권의 확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작업을 통해 이제 탄소를 이렇게 제로화하는 거죠. 탄소 배출을. 그리고 남북의 공동의 조사와 연구, 교육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수익은 3분의 1씩 분배하고 축적하고 또 투자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 4일제 근무를 추구하고 6시간 노동 등 노동시간의 단축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구 안에 있는 모든 시설 및 기업에서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격차가 6배 이내에 한정되도록 살찐 고양이법 같은 걸 도입합니다. 대상 지역은 인제서와 DMZ 평화생명특구가 유일합니다. 저희는 감히 저희 평화생명특구 사업이 문명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지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나 불평등의 심화에 대응하는 가장 적극적 실천으로 간주합니다. 둘째는 기존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평화적 이용 제한이 갖는 관념성, 비현실성을 극복하고 남북관계 진전 여부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시기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한반도 구성원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삼중고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화성 문명을 대체할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기농 전면화, 에너지 작업을 핵심 축으로 하는 생명평화 경제로의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모색합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조력하고 군과 함께하는 접경지역 협치의 새로운 정형을 창출합니다. 미래의 대연사회인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구현을 위한 남측의 노력과 성과를 북측과 공유하고 협력합니다. 다양한 주체들의 특구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아시아평화대학이나 지뢰평화박물관, 평화촌 조성, 그리고 한중일 청년포럼 등의 어떤 정례화를 통해서 생명평화 교육을 확대하고 지구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주체의 양성을 도모합니다. 한반도 DMZ의 이 DMZ와 적경지역이 지구 공동체를 구하는 생명평화 교육 운동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인제서와 DMZ 평화생명특구 사업에 대한 소개와 그 실천이 갖는 문명사적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특구 구상은 문제의식은 분명하지만 아직 많은 점에서 보완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삼중고의 위기를 극복하는 실천의 도정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도반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 응원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